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.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, 리퍼도 최고,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 그룹이 최고, 서울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. 네,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뇌동맥류 진단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의료진이 수술을 권유했지만 시진핑 주석 본인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주택 가격이 오른 국가 중 하나인 뉴질랜드에서 내년 주택 가격이 20% 정도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. 이 뉴질랜드 주택 시장은 미국 주택 시장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국 주택 시장의 하락세 전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주영석 기자.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십니까.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많이 아프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어떤 내용입니까? 예, 참 흥미로운 내용이고요. 요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아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. 그래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 스트롱맨들의 이 중병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스트롱맨이라고 그러면 독재자라고 할 수 있는데 어찌됐건 푸틴 대통령이 혈액암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최근에 보도됐는데 이번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중병설이 나와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. 시진핑 주석이 건강하다가 갑자기 안 좋아진 게 아니라 원래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더욱 악화됐다. 그런 내용이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.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네. 아픈 거예요? 이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보도했습니다. 시진핑 주석이 뇌동맥류 진단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을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보도했는데요. 근데 하지만 수술 중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그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커서 시진핑 주석이 수술을 통한 치료를 받기를 거부했다 하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.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서구적인 그런 수술, 이 수술이라는 건 외과적인 수술 아닙니까? 네. 그러니까 칼로 째고 이제 드러내고 하는 이런 수술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위험하긴 하죠. 더군다나 뇌동맥류면 뇌 쪽이니까. 그래서 이 시진핑 주석이 이 서구식의 외과적 수술 받는 것이 위험하다 하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고요. 뉴스위크는 시진핑 주석이 그래서 이런 외과적인 수술 대신에 중국의 그 전통 민간요법을 통한 치료를 선호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다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참 흥미로운 내용이고요. 참고로 뇌동맥류라는 거는 명칭 그대로 손상을 입은 뇌동맥이 부풀어 오르는 질환입니다. 그래서 이 뇌동맥류는 초기에 대응을 잘해야 되고요. 초기에 대응을 못하면 지주막하 출혈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고 뇌출혈이 이어지면 사망까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뉴스위크 보도가 100% 사실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찌됐건 이렇게 보도까지 나와서 좀 궁금증을 더하고 있습니다. 아니 그런데 이 시진핑 주석의 질환이 갑자기 최근에 생겨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죠. 네, 그렇습니다. 시진핑 주석의 건강 이상설은 지난해 말에도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. 그때도 미국을 비롯한 서방 언론들이 특별하게 보도했는데요. 당시에는 인민일보 등 현지 중국 관영 매체들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서방 언론들의 보도가 나오니까 맞대응하듯이 시진핑 주석이 정상적인 대외 활동하는 모습을 이제 보도하면서 사진도 내보내고 이러면서 건강 이상설을 일축하는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. 맞불을 놓은 거죠. 근데 사실은 작년 말 2021년 말에 이런 보도가 나왔지만 또 그 전에도 있었어요. 네. 사실은 2019년부터 서방 언론들은 시진핑 주석의 건강 이상설을 제기했습니다. 이 2019년에 시진핑 주석이 프랑스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다리를 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. 그래서 굉장히 서방 언론들이 주목했고, 근데 사실은 다리를 전다는 게 심각한 병 때문일 수도 있지만, 네. 순간적으로 다리가 피가 안 통해서 잠깐 피가 안 통,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다리를 절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러니까 다리를 저는 것만 갖고 우리가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의구심은 가졌지만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었는데 어찌됐건 이 다리 저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시진핑 주석의 건강이 지난 수년간 계속 좋지 않아 보였다 이렇게 서방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고요. 그리고 중국 관영 매체가 나서서 너무 또 지나치게 건강하다고 이렇게 보도하는 게 더 이상하다. 정말 건강하면 굳이 그렇게 대응할 필요 없지 않느냐.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이런 이 대응 보도가 오히려 더 이상하다는 그런 얘기였고, 그리고
일각에서는 그 시진핑 주석의 건강이 이렇게 악화된 이유가 급격한 체중 증가 때문이다 하는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. 뭐 시진핑 주석이 사실 뭐 거구잖아요. 맞습니다. 거구고 예. 특히 뭐 배도 많이 나왔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래서 그 체중 증가, 체중 관리에 좀 실패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.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시진핑 주석이 그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백신을 접종했는지가 지금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. 그 뭐 많은 국가들이 접종하는 뭐 파이자라든가 모더나라든가 이런 백신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뭐 중국 백신인지 아니면 어디 다른 나라,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어떤 백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우리가 알만한 백신이 아닐 수가 있고요. 그래서 그런 백신을 맞았다가 그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. 근데 이것도 뭐 명확하게 어떤 근거가 있다거나 증거가 발견됐다거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뭐 참고할 수 있는 정도의 이런 의혹도 있다는 정도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. 아무튼 이 시진핑 주석도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지금 아무튼 건강이 좀 좋지 않다고 하니까 이 중국 상황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중국도 지금 완전히 시진핑 주석에게 1인 권력 집중 체제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네. 시진핑 주석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중국도 한동안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중국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